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어떻게 치셨습니까? 자, 어저께 2019년 7월에 시험이 된 이 시험, 여러분들께서 많은 학생분들이, 선생님 조금 난이도가, 수업 시간에 시험 쳤던 것보다 쉬웠습니다. 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쉬웠습니다. 맞습니다. 평이하게 쉬웠다라는 판단을 저도 합니다만, 그 쉽다는 것을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왔고요. 자, 문자 언어 지식 파트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학습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만큼은 체크를 하고,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하셔서, 수업 시간에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단어가 대거 출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조금 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도 어떤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문항수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있어서 파트 3이 자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짚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악영이라고 하면 그죠? 한자문화권 학생들은 당연히 맞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리우라고 해서 지코리우라든지 아메리카리우라든지 자, 전면적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것만의 특이한 방식, 방법으로 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 그리고 학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단어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와가레 기와라든지 그죠? 여러분들께서 헤어지려고 할 무렵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 출제 문항수에서 변화가 있었던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되고 또한 문제의 문항수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배점에도 관여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파트 5에서 여러분들께서 붓쏘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중국 사이트 답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답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사와부라든지 시끄러소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이 시끄럽다 소란을 피우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붓쏘다가 되면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모양 또는 뒤숭숭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하는 표현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답이지 우르사이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거 하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유효 파트에서는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그런 단어들도 출제가 되었고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단어도 한 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법 파트 설명을 드리면 문법 파트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특이하게 경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바로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경험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 점수 좋아요 이러고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해서 다음 해에 안 나온다라는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편이니까 그죠? 단 경어가 대신 나오지 않은 대신에 기초 표현의 활용 형태의 문제가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기능을 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식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초의 응용 문제를 자, 중급 레벨의 문법의 구조 안에서 얼마만큼 응용을 하실 수 있느냐. 자, 이러한 것들을 묻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를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체계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점 이점 아셔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초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조금 많이 틀려서 들어왔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묻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법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만, 묻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열중하다, 뭔가에 대해서 열중해서 빠져있다라고 할 때 열중하다라고 하니까 하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학생들이라든지 한자문화권 학생들은 스루 동사를 활용해서 들어왔는데 역시 어떨까요? 자, 무추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을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출제자 의도가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추다가 돼야 되고 무추니나르라는 형태의 활용을 해야 되지 무추스루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 자,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문자의 파트에서도 문법 파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적중률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 문법 파트 대거 출제됐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나의 문제는 너무너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쉬운 문제라도 대단히 좋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순히 단어나 문자의 파트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알고 있다, 안 알고 있다 가지고도 점수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즈카이 마키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조금 더 선택지 구성해서 궁리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평이하게 조금 쉬운 문제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개인적인 소감으로서는 문제가 조금 더 파트 2라든지 또 그 외의 파트에서는 국리 고안이 돼서 공부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학습의 평가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국리되어서 조금 고안되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독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독해는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마가 공감하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틀린 문제가 이런 문제죠. 논리적인 전개를 한다든지 생물이라든지 과학 테마가 들어온다든지 심리 테마가 들어오거나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 안에서는 아예 그냥 손을 내놓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퍼센테이지 계산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는 문제들 있으시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공감해가면서 자기 일인양 읽어 들어갈 수 있는 지문의 테마가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으로 독해 문장의 지문이 쉽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가오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정답률도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역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자기가 틀려버리면 불리해집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시험 문제 안에서 쉬운 문제의 수를 확실하게 배점 계산을 해서 점수화 시켜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독해 문제는 역시 2급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테마의 범주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적중문제 교과설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이번 해 문제는 퍼펙트를 하고도 남았어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해 파트 총평을 한다라고 한다면 청해도 대단히 쉬웠습니다. 우리가 자주 독해에서 다루었던 생활 테마 그리고 학습의 테마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테마를 하는 문제에서는 여지없이 그 테마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달에 이어서 문제 문항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파트 2가 6문제에서 5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파트 4가 12문제에서 11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도 아마 문제 점수와 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빠르기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테마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청해는 역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지식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단기간에 학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2개월 남겨놓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득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학습의 성과를 올려야 되는 이런 청해 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점수가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청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평소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음성 노출을 시키시고 한 번에 단기에 공부를 해서 학습 성과를 올릴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각 파트에 각 유형에 맞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독학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단어장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하고 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어떠한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 그리고 학습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마도 점수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그 결과가 꼭 합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